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이네요. 그죠? 복소수에 관한 두 번째 시간으로 극형식에 대한 얘기를 오늘 좀 드릴까 해요. 제가 지금 일반 고등학교 학생들보다는 조금 상위 개념, 알아두면 일반 고등학교 학생들 충분히 도움이 되겠다 하는 정도. 근데 영재고등학교 과학부 학생들이 다니고 있는데 그 학생들이 지금 교육과정 커리큘럼 상에서 배우고 있는 과정 속으로 보면 조금 그거보다는 낮은 개념. 사실은 조금 더 영재고등 과학부 다니는 학생들은 조금 더 깊이 있는 강의를 해야 합니다. 사실은 해야 하는데 지금 이렇게 되면 학생들의 어떤 부분들에서 영재 과거 학생들이 너무 치우친다는 느낌이라서 어느 정도 그 사이에서 둘 다 두 그룹이 모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 사이의 간극 부분을 줄타기를 지금 제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 그룹이 모두 조금씩 도움될 수 있도록 강의를 오늘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소수를 이제 극형식 표현하겠다는 얘기인데요. 이게 이제 처음 듣는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자, 저번 시간까지 복소수에 대한 성질들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아주 기본적인 성질들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가지고 문제도 좀 몇 개 풀어봤는데, 자, 복소수의 극형식을 오늘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이게 뭘 말하고자 하는 것인가 라는 거예요. 자, 저번 시간에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복소수가 하나 결정이 되면 복소수 Z라는 녀석이 A 플러스 BI로 이렇게 결정이 되면 그에 따라서 복소 평면상에 실수축과 허수축이 생기면서 실수축의 X좌표를 A, 허수축에 있는 좌표가 B 해서 하나의 점과 복소수가 1대1 대응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고 보니까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이제부터 한번 보세요. 이렇게 원점으로부터 쭉 이었더니 실수축이죠. 실수축의 양의 방향으로부터 식의 반대 방향으로의 각도 세타가 생기게 돼요. 세타가 생겼구나? 그러면 우리가 예전에 삼각함수를 배웠을 때를 조금 한번 되돌아볼까요? 삼각함수를 배웠을 때를 생각해 보니까 이 녀석 X좌표 A라는 녀석은 그렇구나. 앞서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했죠? 이 녀석이 Z의 복소수의 크기라 그래서 거리가 크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이 A라는 녀석을 한번 봤더니 A라는 녀석이 복소수 Z의 크기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곱한 거와 같구나 이렇게 표현될 테고, 이 B라는 녀석을 다시 한번 살펴봤더니 Z의 크기에다가 사인 세타를 곱한 거와 같게 되구나, 사인 세타를 곱한 거와 같게 되구나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다면 이 복소수 Z를 이제 이렇게 표현해도 괜찮지 않을까? Z의 코사인 세타 플러스 Z의 크기의 사인 세타의 I, 그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구나.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네요. 코사인 세타 플러스 사인 세타의 I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네요. 이 순서를 조금 바꿔서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코사인 세타 플러스 I회의 사인 세타라고 이렇게 한번 써볼 텐데요. 자,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이렇게 보고 계시는 이 형태가 바로 극형식. 별거 아니죠, 그죠? 이걸 극형식 표현이라고 그래요. 조금 용어들을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 이 각도 세타를 편각이라 그럽니다. 편각. 영어로는 argument라 그래요. argument. 따라서 이 편각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arg z 이렇게 표현을 해요. 편각을 표현할 때는 arg z 이렇게 표현을 하구나. z의 편각입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이 편각이에요. 자,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이 편각을 한번 살펴보세요. 이 편각은 삼각함수에서 한번 생각해보면 한 바퀴를 열심히 돌아온 다음에 다시 한번 조금 더 가도, 두 바퀴를 열심히 도는 다음에 조금 더 가도, 아니면 거꾸로 도는 다음에 조금 더 가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 형태를 만족하는 그 편각은
한 개만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해요. 세타 플러스 2n 파이다. n은 정수다. 조금 어려운 말로 다가, 많다, 값이 많다. 값을 많이 가지고 있는 녀석입니다. 하나만 가지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평각은 하나로 결정되어 있는 복소수에 대한 평각은 이렇게 많습니다. 실제로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거 중에서 뭐 하나를 결정할 수는 있을 거예요. 범위를 딱 주게 되면 결정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은 항상 이렇게 많은 형태로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평각이라는 건 이렇게 많은 형태를 가지고 있는 값을 가지고 있는 형태고요. 이걸 평각이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그 평각을 쓰고 하나 앞에는 코사인 세타, 그죠? i배의 사인 세타 형태로 쓴 녀석, 그리고 크기를 바깥으로 빼낸 녀석, 이 녀석을 우리가 이제 극형식 표현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예를 알아보죠. EX 예입니다. 복소수 Z를 1 플러스 루트 3i라고 말씀을 한번 볼게요. 1 플러스 루트 3i, 1 플러스 루트 3i.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는 복소수를 바라봤어요? 1 플러스 루트 3i라는 복소수를 봤어요? 꼭 머릿속에서 그려야 됩니다. 머릿속에 그립니다. 뭘 그립니까? 평면을 그리세요. x좌표가 1이구나. 1을 찍으세요. y좌표가 루트 3이구나. 루트 3을 찍으세요. 복소 평면 상의 얘가 어느 위치에 지금 찍혀 있는지를 항상 머릿속에 그리세요. 그죠? 그릴 수 있겠죠? 자, 그랬죠? 그러고 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얘는. 1과 루트 3. 지금은 선생님이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여기에 그려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게 이해요. 그러면 이 각도가 이 세타인데 이 각도가 하나만 나타나는 건 아닐 거예요. 그죠? 얼마냐? 3분의 파입니다. 플러스 뭐? 2n 파이. 뭐든 상관이 없겠네요. 그렇겠죠? 따라서 얘를 좀 극형식으로 표현해봐라. 그러면 길이가 2구나. 2배의 코사인에 3분의 파이 플러스 2n 파이 플러스 i배의 사인에 3분의 파이 플러스 2n 파이. 그렇죠? 이렇게 만들어지겠네요. 근데 이 녀석은 우리가 형태를 바로 잡을 수 있을 테니까 그냥은 적어보죠. 3분의 파워의 동일하니까요. 자, 이건 이렇게 쓰셔도 아무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죠? 됐나요? 이렇게 이 복소수를 이렇게 극형식 표현으로 쓸 수 있었습니다. 그죠? 이해가 되나요? 자, 한번 볼게요. 누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또 이런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Z를 사인 세타 플러스 I 코사인 세타라고 했어요. 얘는 복소수의 극형식 표현인가요? 그랬더니 극형식 표현인가요? 극형식 표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앞에가 사인이고 뒤가 코사인이네요. 얘는 극형식 표현으로서 불가능해요. 그럼 얘를 극형식 표현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그건 가능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자, 사인 세타는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코사인에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 녀석은 i에 사인에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죠? 됐습니다. 이렇게. 각도 같고요. 각도 같죠? 그죠? 앞에는 코사인이 나타났고요. i 뒤에 사인이 나타나고 있네요. 그죠? 이 녀석이 우리 드디어 극형식 표현입니다. 얘는 극형식 표현이 아니고요. 얘는 극형식 표현이 옳습니다. 이해되겠나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떤 형태를 극형식으로 표현으로 바꾸는 것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 더 해볼까요? Z가 코사인 세타 플러스 I 사인 세타라고 나타나져 있어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극형식 표현으로 잘 나타나져 있죠, 그죠? Z의 바를 한번 써봤습니다. Z 바를 썼더니 코사인 세타 플러스 I 사인 세타네요. 마이너스가 됐네요. 극형식 표현이 맞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얘는 극형식 표현이 아닙니다. 극형식으로 표현한 모습이 아니에요. 그래서 얘를 또다시 극형식 표현으로 한번 고쳐볼게요. 자, 코사인의 마이너스 세타. 얘들아, 세타, 마이너스 세타. 코사인 값은 같습니다, 여러분들아. i의 사인의 마이너스 세타라고 바꿨어요. 이제 드디어 각도가 같아지고 플러스로 바뀌었어요. 얘가 극형식 표현입니다. 잘 듣고 있나요? Z를 얘라고 표현했을 때 이 녀석의 바를 극형식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됐나요? 그러면 네 번째로서
Z라는 녀석을 Z의 크기에다가 코사인 세타 플러스 I 사인 세타로 극형식 표현이 되어 있었다고 쳐보죠. 그랬을 때 우리가 Z의 반은 어떻게 될 것이냐 했더니 복소수의 크기는 변화가 없겠죠, 그죠? 크기는 변화가 없을 겁니다. 이 녀석을 표현을 했더니 이렇게 됐네요. 마이너스 세타에, 그죠? 우리가 이렇게 표현했으니까요. 플러스 I에 사인에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다, 그죠? 극형식 표현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켤레 복소수도 극형식 표현으로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켤레 복소수도 분명히 극형식 표현으로 표현할 수 있었네요, 그죠?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자,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개념 하나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한번 볼게요, 이제. 코사인 세타 플러스 I 사인 세타라는 녀석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러한 복소수입니다, 그죠? 자, 얘는 여러분들이 느끼겠지만은 충분히 느끼겠지만 단위 복소수입니다. 단위 복소수가 무슨 뜻이죠? 크기가 일자리인 복소수죠, 그죠? 복소 평면상의 반지름이 1인 원 위를 열심히 돌아다니고 있는 복소수, 단위 복소수입니다. 코사인 세타 플러스 I 사인 세타. 이 녀석을 이제 이렇게 좀 간편하게 쓰고 싶은 거예요. 오일러가 이렇게, 오일러의 표현이다, 오일러의 정리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얘를 이렇게 간편하게 쓰고 싶은 거예요. E는 초월수 2입니다. E의 I세타 제곱, 이 녀석이 지수로 올라가 있는 형태예요. 너무 뜬금없지 않나요? 그죠? 여러분들은 조금 너무 뜬금없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얘와 얘가 같다는 거예요. 얘를 이렇게 쓰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은 지수 형태로 쓸 수 있다고, 이제 지수 형태로 쓸 수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 지수 법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두 사용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바꾸는 게 굉장히 의미는 깊은데 어떻게 이렇게 바뀌는지가 굉장히 궁금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자세한 증명을 해드리고 싶은데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여러 가지 증명들이 있습니다. 뭐 매우 많은 증명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가장 조금 대표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혹은 뭐 가장 조금 받아들이기 좀 편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테일러 정리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테일러 정리를 이용한다고 하는데 이 테일러 정리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테일러 급수, 테일러 정리, 테일러 급수를 이용하는 건데 이걸 잘 몰라요. 그래서 간단하게 일단은 말씀을 한번 드려보면 이게 이제 우리가 말씀을 또 계속 드리게 되면 굉장히 길어지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먼저 드려보면 제가 공부를 할 때 테일러라는 사람을 이제 우리가 접하게 되고 테일러 급수라는 것을 공부하게 되는데요. 저도 그때 당시에 저는 테일러가 천재인 줄 알았어요. 엄청난 사람입니다. 왜냐면 이 X제곱이라는 녀석은 말이에요, 초월함수입니다. 초월함수, 지수함수이기도 하면서 초월함수예요. 그럼 이 녀석을 0의 근방에서, 0의 가까운 녀석에서 다항함수와 거의 흡사하도록 만들 수는 없을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이런 거예요. 놀라운 사실이에요. 이건 지수함수가, 이 X제곱이라는 지수함수가 이렇게 생겼는데 0의 근처, 아주 근처라고 해볼게요. 아주 근처예요. 근처의 함수를 보세요. 이 모습을 띠고 있는 이거와 똑같이 이거와 비슷한 그러한 다항함수를 찾을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초월함수를 다항함수, 우리가 조금 친숙한 다항함수로 바꿀 수는 없을까? 그 고민을 한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그걸 해냈죠, 그죠? 물론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지만 해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바꿀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테일러 정리, 테일러 급수라는 사람이, 테일러라는 사람이 증명을 하게 돼요. 어찌됐든 그걸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 우리가 이 X제곱이라는 그런 함수를 다항함수 형태로 쭉 해서 일반화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 거기다가 이 X에다가 I세타를 한번 넣어보는 겁니다. 이 X에다가 이렇게 넣어보는 거예요. 넣어보면 여러분들아 결론이 나오기를
I 있는 녀석을 모으고 I 없는 것을 모으니까 결론이 나오기를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뒤에 테일러 정리, 테일러 급수를 조금 공부를 한번 해보시고 I 세타를 한번 넣어보시면서 이렇게 나오는 사실을 한번 보시면 아주 재미가 있을 거예요. 어찌되었든 이렇게 증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미분이나 적분을 이용해서 증명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 복소수의 미분, 복소수의 적분을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그래도 테일러 정리를 이용을 해서 증명을 하는 것이 여러분들한테는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어찌되었든 이러한 단위 복소수를 이렇게 간단하게 지수꼴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정도의 사실로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나요? 그럼 볼까요? 얘는 어떻게 표현하겠다는 겁니까? 이제 좀 간단하게 2배에 2에 i의 3분의 파이 이렇게 쓰겠다는 겁니다. 훨씬 좀 간단해졌나요? 네, 이렇게 표현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죠? 지수꼴로 표현을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죠? 그죠? 네, 이제 단위복소수, 이제 단위복소수 2의 i 세타. 이 i 세타가 뭐라고 말씀드렸는지 기억을 다시 한번 더듬어 볼게요. 코사인 세타 플러스 i 사인 세타를 이렇게 표현하기로 했어요. 그죠? 자, 이 녀석의 성질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요? 그죠? 첫 번째 한번 볼게요. 성질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정기도 괜찮고, 다 좋습니다. 이 i 세타에 대한 녀석들을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우선, 이 i x라는 녀석과 이 i y라는 녀석이 있는데 그 녀석이 같대요. 무슨 말일까요? 자, 이제는 한 번만 써주고 안 써드릴 거예요. 코사인 x 플러스 i 사인 x라는 녀석과, 그죠? 코사인 y 플러스 i 사인 y가 같은 녀석인 거예요. 이렇게. 그죠? 자, 그럼 보세요, 한번 여러분들은. 얘와 얘가 같으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주 쉽게 그냥 x와 y가 같으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겠지만 여러분들은 아닙니다. 그죠? 각도에 관한 녀석이기 때문에 이 녀석이 더해지더라도, 이 녀석이 2파이라는 녀석이 빼지더라도, 이 녀석 2파이라는 녀석이 더해지더라도, 빼지더라도 상관이 없겠다. 그죠? 그래서 ix와 y가 같아지는 녀석은 x와 y의 차가 짝수 파이 형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려운 건 아니죠? 하나만 더 해볼까요? 1 되는 건 어떨까요? 그죠? 1 여러분들 1은 뭘까요? 간단하게 표현할까요? i 0과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 코사인 0 플러스 i 사인 0과 같은 겁니다. 이해가 되나요? 그러면 x가 그럼 0인가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보세요. x는 2n 파이 꼴이면 모두 1이라는 녀석을 나타낼 수 있을 겁니다.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어야 돼요. 1 평행상 여기 있는 녀석이에요. 각도로 치면 0, 2파이 혹은 마이너스 2파이, 마이너스 4파이, 4파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2n파이. 한번 내볼까요? x가 i라고 한번 해볼까요? i는 어떨까요? i는 한번 표현해 봤더니까 코사인에 뭐? 2분의 파이 플러스 i 사인 2분의 파이?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표현하면 이 i 2분의 파이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죠? 그럼 x가 2분의 파이와 같은 데는 아니죠. 여러분들아 다 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2분의 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 자, 얘가 꼭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런 현상들을 좀 기억을 해주시고, 네 번째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이의 i 세타라는 녀석을 바 했었다. 저번 시간을 조금 기억을 하신다면 z와 z바를 곱하면 z의 크기의 제곱이라고 그랬고, 단위 복소수라면, 그죠? 단위 복소수라면 제가 말씀을 드렸기를 z바가 z분의 1과 같아진다고,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저번 시간에. 자, 그럼 한번 가볼게요. 이의 i 세타, 이 녀석은 단위 복소수예요. 그 녀석이 켤레입니다. 여러분들 이건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i 사인 세타일 텐데 이건 극형식 표현이 아니라서 어떻게 쓰기로 했죠? 코사인에 마이너스 세타 플러스 i 사인에
방금 했어요, 여러분들아. 이렇게 쓰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를 다시 오일러 표현으로 고쳐보니까 얘 마이너스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랑 얘가 뭐하네? 이거 I입니다, 여러분들. 같네?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이런 의미에 의하면 또 뭐냐면 얘는 2의 I 세타분의 1과도 같아요.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2의 I 세타의 마이너스 값이라는 것은 2의 I 세타분의 1과도 같고 이건 2의 I 세타의 켤레 복소수였다는 뜻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네요. 그렇구나. 그죠? 지수법칙이 성립한다는 느낌이 드시나요? 그렇죠? 그죠? 자, 점점 재밌어지고 있습니다. 5번째를 가볼게요. 일반 고등학생이라면 이것만 5번째 이 정도만 알아도 많은 도움을 얻을 거예요. 갑니다. 하나의 복소수 2의 I x라는 녀석과 복소수 맞습니다. 그죠? 코사인 x 플러스 I 사인 x라는 복소수입니다. 2의 I y라는 녀석 뭡니까? 코사인 y 플러스 I 사인 y라는 두 녀석이 곱을 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곱해볼 거예요, 여러분들아. 코사인 x I 사인 x 실제로 곱해봅시다. 코사인 y I 사인 y 실제로 곱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아서 곱하는 게 아니에요. 한번 잘 보셔야 돼요. 코사인 x 코사인 y I 없는 걸 모으니까 사인 x 사인 y 플러스 I 배 I 있는 걸 다 모았어요. 사인 x 코사인 y 플러스 코사인 x 사인 y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네요. 그죠? 코사인 마이너스 사인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코사인 x 더하기 y와 같아요. I 배 1 그죠? 사인 x 더하기 y와 같네요. 가봅니다. 2의 i의 x 더하기 y. 또 지수법칙이 성립하고 있네요. 지수가 더해지고 있네요. 그죠? 자, 좀 의미를 말씀드릴게요. 어떤 복소수와 어떤 복소수인데 단위 복소수입니다. 그죠? 크기가 얼마짜리인 복소수라고 1짜리 복소수라고 곱했더니 또한 단위 복소수가 되는데요. 크기가 1인 두 복소수를 곱했더니 또한 단위 복소수가 될 텐데요. 그 각도가 어떻게 돼버린 겁니까? x였던 녀석과 y였던 녀석을 곱했더니 그 각도가 더해지고 있군요. 이 말입니다.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 중요한 내용일까요? 한번 보세요. 자, 특히 일반 고학생들 잘 보세요. 2분의 1 플러스 루트 3i라는 녀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복소수를 따라가는데 2분의 1 플러스 루트 3i가 눈에 보여요. 뭘 떠올려야 됩니까? 좌표 평면. 복소 평면으로 표현해야 되겠죠? 복소 평면에 2분의 1, 2분의 루트 3을 찍으세요. 2분의 1, 2분의 루트 3. 평각은 3분의 파이구나. 느껴지셔야 됩니다. 물론 2n파이를 더한 것도 똑같을 거예요. 어찌됐든 3분의 파이가 아주 대표적인 것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3분의 파이구나. 그 크기는 2분의 1과 2분의 3이니까 그 크기는 1이구나. 복소 평면상에 어느 위치에 지금 이 점이 찍혀 있구나. 그죠? 여기다가 i를 곱했다고 쳐요.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 생각이 없어지면 안 돼요. 물론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죠. 이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 계산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복소수를 어떻게 했다고요? 두 복소수가 어떻게 됐다고요? 곱했다고요. 두 복소수를 곱했다고요. 이 녀석도 단위 복소수인 녀석이고 이 녀석도 단위 복소수네요. 그죠? i는 누굽니까? i는 누굽니까? i 0,1, 0,1 평각이 2분의 파인 녀석이잖아요. 크기는 1이고 편각은 2분의 파인 녀석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두 복소수를 곱하면 그 편각 각도는 두 개 더해질 것이야. 크기가 1짜리고 크기가 1짜리이기 때문에 크기가 1짜리는 해치지 않아. 그 성질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크기가 1인 그대로 유지하면서 각도만 2분의 파이만큼 볼랑 넘어갔네. 회전되었네.
2분의 파이만큼 90도만큼 이 점이 회전하고 있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보면서 회전하고 있구나를 느끼셔야 해요. 그걸 느낄 수 있으면 여러분들 복소수를 조금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예요. 한 번 더 해볼까요? 2분의 1 플러스 루트 3i를 얘를 제곱하래요. 선생님 그냥 제곱하면 되잖아요. 그래 열심히 제곱하세요. 보세요. 복소수예요. 3분의 파이짜리인 복소수인데 이 녀석을 제곱하래요. 크기는 그대로 1이라는 녀석을 유지하고 있다니까요. 3분의 파이였던 녀석이 제곱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3분의 파이가 곱해졌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각도가 3분의 2 파이만큼 늘어났겠네요. 3분의 파이만큼 회전됐겠네요. 3분의 파이였던 녀석이 3분의 2 파이로 바뀌었겠네요. 즉 120도로 바뀌었겠네요. 생각한다면 바로 이 녀석이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2분의 루트 3i라는 것은 누구나 그냥 생각만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고. 어려운 개념이 아니에요. 두 복소수가 곱해지면 그 복소수를 두 개를 곱하게 되면 각도가 계속해서 더해지는 겁니다. 그 크기는 일자리였던 녀석은 계속 일자리로 계속 유지되는 겁니다. 조금 더 볼게요. 자, 2분의 1 플러스 루트 3i를 세제곱했어요. 3분의 파이라는 녀석이었는데 그걸 세제곱했대요. 그럼 뭔 말이에요? 3분의 파이 한 번 더 갔더니 3분의 2 파이 한 번 더 갔더니 파이 볼 것도 없이 마이너스 1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걸 계산하지 않고도 머릿속으로 복소평면을 그리고 돌아간단 말이에요. 머릿속으로 이게 돌아가줘야 돼요. 그렇게 되면 복소수 이거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정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책의 천지입니다. 1 플러스 i라고 해봐요. 1 플러스 i 이건 좀 이따가 하나 더 하고 갑시다. 자, 그러면 보세요. 조금 일반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기서 조금 더 일반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Z라는 복소수를 Z1이라는 복소수라고 얘기할게요. Z1의 크기에다가 코사인 세타 1 플러스 I 사인 세타 1이라고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Z2라는 어떤 복소수를 Z2의 크기에다가 코사인 세타 2 플러스 I 사인 세타 2라고 말씀을 한번 드려볼 거예요. 괜찮을까요? 자, 이 녀석을 이렇게 쓸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Z1에다가 2의 뭐라고? I 세타 1. 얘는 Z2의 크기에다가 2의 뭐라고? I 세타 2. Z1과 Z2를 뭐 하고 싶었던 거죠? 곱하고 싶었던 거예요. 곱하면 이 녀석 크기는 어떻게 되느냐? 곱해집니다. Z2. 두 개의 크기가 곱해지고, 각도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각도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세타 1 더하기 세타 2 이런 식으로 어떻게 된다고? 더해진다고. 기억하세요? 두 복소수를 곱하면 크기는 어떻게 되고? 곱해지고 각도는 더해집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두 복소수를 곱하면 크기는 곱해지고 각도는 더해집니다. 해볼게요. 가요. 1 플러스 i예요. 이 녀석을 10제곱 해보래요. 누가 해보라 그랬어요. 그럼 실제로 10제곱 하실 거예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1 플러스 i는 루트 2를 크기로 가지고 있는 녀석이었고, 그죠? 각도는 4분의 파이라는 녀석을 가지고 있는 녀석이에요. 평균각을 4분의 파이를 가지고 있는 녀석이라고요. 그렇지 않니? 이걸 10제곱하래요. 이걸 10번 곱하래요. 루트 2가 10번 곱해지는 거고, 각도는 4분의 파이가 10번 더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더해지는 거죠. 어떻게 됐겠습니까? 루트 2를 10번 곱했으니까 2의 5제곱으로 바뀌었을 테고, 각도는 4분의 파이가 10번 더해졌으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2분의 5파이 I 사인에 2분의 5파이로 바뀌었겠네요, 여러분들? 2분의 5파이는 뭐죠? 2파이를 빼도 괜찮을 거예요. 2분의 파이, 2분의 파이. 2의 5제곱에 i와 같네요. i와 같네요. 32i네요. 여러분들은 얘를 10제곱 계산하면 32i 되는 겁니다. 실제로 계산하지 않고도 충분히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곱하면
크기는 곱해지고 각도는 더해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자, 이어갑니다. 여섯 번째예요. 두 복소수를 이제 나눌 건데 선생님, 나눌 건데 얘를 실제는 나누어 볼 건데요. 네, 코사인 x 플러스 i 사인 x와 코사인 y 플러스 i 사인 y가 있는데 이걸 나눠 본 거죠. 유리화를 처리하시면 이건 계산 안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세요. x 마이너스 y가 돼요. 무슨 말인고 하니 각도가 어떻게 됐다는 말입니까? 각도가 어떻게 됐다는 말이에요? 빼졌네요. 지수법칙 역시 만족하고 있네요. 그죠? 일반적인 복소수를 한번 표현해 볼게요. Z1에 2에 I 세타 1이 있었고 Z2는 Z2의 크기에 2에 I 세타 2가 있었어요. Z2분의 Z1이라는 녀석은 어떻게 되느냐 했더니 그 크기는 나누어질 테고 똑같이 각도가 어떻게 되더라는 거예요? 빼지더라는 겁니다. 나누었더니 각도가 빼지더라는 거예요. 나누었더니 각도가 빼지더라. 곱했더니 각도는 더해지고 나누었더니 각도는 빼지고, 그죠? 그 크기는 곱하면 그 크기도 곱해질 거고 나누면 그 크기도 나누어질 거고 이런 현상을 가지고 있네요. 그죠? 됐나요? 괜찮나요? 자, 종합해 볼게요. 드, 무아, 브르, 정리. 다른 나라 사람 이름을 우리나라 말로 적는데 조금 불편함이 있네요. 드, 무아, 브르. 무아브르라고도 하기도 하고 무아브르라 하기도 하고 편안하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드, 무아브르 정리. 어렵지 않습니다. 어떤 복소수 i 세타 단위 복소수를 전체적으로 n제곱 했더니 이때 n은 정수. 됐습니까? 자, 2의 i n 세타가 되더라. 또는 2의 n i 세타가 되더라. 지수 법칙을 실제로 만족하더라. 이런 뜻과도 같은 겁니다. 자, n이 자연수라고 칠까요? 어떻습니까? 수학적 기납법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n을 자연수라고 치면 어떻게 될 거예요? 계속해서 뭐가 될 겁니까? n을 자연수로 치면 세타가 계속해서 곱해질 거니까 세타만큼은 각도가 계속해서 더해지겠네요. n번 곱했으니까 n번 더해지겠네요. n 세타가 되겠네요. 자, 음의 정수로 갔다고 쳐요. 음의 정수 가기 전에 0이라고 칠까요? 0이라고 하면 이게 1일 텐데, 그죠? 여기도 0 넣으면 1일 텐데요. 2의 0제곱,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인데 같네요. n이 음의 정수로 갔어요. 음의 정수로 갔을 때는 아까 여기 있는 단위 복소수에서 켤레 복소수의 성질을 이용하면 당연하게도 또 성립하겠네요. 증명은 정수까지는 크게 어렵지 않게 증명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얘를 실수로 확장하거나 하는 것은 나중 일이에요. 드모아브르 정리를 정수까지만 일단 확장을 해놓고 있겠어요. n제곱을 했더니 어떤 단위 복소수를 n제곱 했더니 그 각도가 n배 되더라. 단위 복소수를 이렇게 오일로 표현했었더니 이렇게 지수법칙이 성립하더라. 이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한번 봅시다. 복소수 z를 이렇게 표현했다고 칠게요. 루트 3 플러스 마이너스 i 정도 생각해 볼까요? 루트 3 마이너스 i입니다. 그렇군요. 자, 복소수를 보면 뭐 떠올리라 그랬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늘 드리고 있어요. 복소 평면상의 x좌표 루트 3, y좌표가 마이너스 1. 평각은 써볼게요. 코사인 마이너스 6분의 파이, 사인 마이너스 6분의 파이 라고 볼 수 있겠네요.
아, 평각은 마이너스 6분의 파이, 그 크기는 2라는 녀석이 복소수라는 걸 알게 돼요. 조금 다른 표현을 쓰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죠? 누가 물어요? 이런 걸 물어요. 얘가 뭐니? 이렇게 물었다고 쳐요. 그죠? 괜찮죠? 어떻게 하는 얘기예요? 실제로 계산한 얘기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이제 복소수를 좀 많이 배웠어요. 얘를 12제곱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얘를 12제곱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크기 2의 12제곱은 2는 12제곱 했더니 2의 12제곱이 될 거예요. 그죠? 각도는 마이너스 6분의 파이였는데 12제곱을 했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12배가 됐겠네요. 마이너스 2파이. 마이너스 2파이? 그것은 2파이하고도 같고 0과도 같네요. 이 아이 0과 같네요. 뭐죠? 1이네요. 뭐죠? Z의 12제곱이 2의 12제곱과도 같네요. 2의 12제곱도 마이너스 12제곱과 같습니다. 계산하시면 되겠네요. 여러분들 이거 이제 더 이상 막 곱하는 거 아니에요. 루트 3 빼기 i를 2번 곱하고 3번 곱하고 그렇게 해서 뭘 해요? 규칙을 찾아요. 물론 그것들이 의미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그게 의미가 있어요. 충분히 의미가 있는데 이걸 조금 많이 우리가 했다면 이제 조금 지친다면 이런 방법도 이제 공부를 통해서 그렇죠? 여러분들이 조금 깊이 있는 공부를 통해서 배워갈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라면 여러분들 복소수 파트를 딱 펼치면 모든 복소수들이 여러분들이 잘 아는 각도와 잘 아는 크기로서 만들어진 복소수라는 걸 여러분들이 느끼게 되실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성질을 가지고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면 이 강의를 들었던 것들에 대한 보상을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 정도 하고요. 드모압으로 정리가 마무리되고 나면 이제 단, 위, 근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단위근이 뭘까요? 이런 얘기입니다. 단위근 말씀드리기 전에 정석에 이런 문제가 하나 있는데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볼까요? 집합단원에 아마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네, 이런 문제가 있어요. 어떤 집합 A가 다음을 만족한답니다. 다음을 만족한대요. 첫 번째가 NA는 3개래요. A의 원소의 개수가 3개라 그랬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A에 있는 2개를 끄집어냈더니 같다, 같지 않다 이런 말이 없어요. 그러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고 이런 뜻입니다. 임의의 XY, A에 있는 임의 XY를 끄집어냈더니 곱해도 그 안에 들어있더라. 예전에는 이런 용어를 닫혀 있다라고 배웠는데 지금은 다 빠져버렸어요. 어찌됐든 이렇게 된다고 쳐요. XY를 끄집어냈더니 그 곱한 녀석도 A 안에 들어가네. A의 원소 중에 0은 없어요. A의 원소 중에 0은 없다라고 칩시다. 이 세 가지를 만족하는 그러한 집합을 한번 구해보겠니? 라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실제로 있는 문제죠, 그죠? 많이 나오는 문제고 쉽지는 않은 문제입니다. 자, 어떻게 푸는지 한번 볼게요. 세 녀석의 원소를 x, y, z라고 두고 x와 y와 z가 모두 다르다라고 얘기를 할게요. 이렇게 쓰는 게 더 좋겠죠? 서로 다르다. 모두 다르다. 그러면 x와 x를 2개 끄집어내서 곱한 것, x와 y를 끄집어내서 곱한 것, x와 z를 끄집어내서 곱한 것, 이 세 개는 다시 어디에? A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런데
x제곱과 xy가 같다고 치면 x는 0이 아니니까요. 0은 없다고 했으니까 x와 y가 되는 이런 모순 현상이 벌어지네요. 안 돼요. 모순이에요. 그러니 같지 않아요. 똑같은 얘기를 다시 한번 여기에서 다 해볼까요? x제곱과 xz가 같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x가 약분되고 x와 z가 같아져요. 모순이에요. 얘와 얘가 같다면요, x가 약분되고 yz가 같아지네요. 모순이에요. 느낌이 오시나요? 이 세 개가 모두 뭐하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A 안에 있대요. 그럼 이 xyz와 이 xyz라는 집합과 x제곱, xy, xz라는 집합이 같은 집합이네요. 그렇다면 이 세 개를 곱한 거, 이 세 개를 곱한 건 같아야 되지 않아? 그건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곱한 건 똑같아야 되지 않아? 근데 xyz 중에는 0이 없다네? 약벌도 괜찮겠네? x제곱은 1이구나. x세제곱은 1이구나. 이와 같은 짓거리를 x제곱을 가지고 한 거와 y제곱, yx, yz로 한 거와 z제곱, zx, zy로 한 것으로 간다면 여기 y세제곱은 1, z세제곱은 1 이런 식으로 나타나지 않겠니? x세제곱이 1이고 y세제곱이 1이고 z세제곱이 1이니까 결국은 이 xyz라는 녀석은 t세제곱 이꼴 1이라는 녀석, 조금 다르게 쓸게요. z세제곱 이꼴 1이라는 녀석의 세근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답을 쓰시면 되죠. 그죠? z세제곱 이꼴 1의 근이라는 건 z 빼기 1에 z제곱 더하기 z 더하기 1이니까 써보니까 1과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와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i 이렇게 해서 3개구나.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얘를 우리가 오메가 제곱 이렇게 쓰기도 했었어요. 예전에 말이에요. 어찌됐든 1 z 세제곱 이꼴 1 단위근 z의 n제곱 이꼴 1의 모든 해를 단위근이라고 합니다. 복소해까지 포함입니다, 여러분들아. z n제곱 이꼴 1의 모든 해를 단위근이라고 그래요. 쉽게 설명드릴까요? z제곱 1이요. 뭐죠? 1 마이너스 1. 잘 아시죠? z세제곱 1이 뭐예요? 1 루트 3i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i z 4제곱 1 하나 여기까지 쓸 거예요. 1 마이너스 1 조금 더 다르게 쓸까요? i부터 쓸까요? i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 1 이렇게 땡땡땡땡 단위근 말씀은 드렸지만 조금 성질을 말씀드릴까요? 이러한 집합, 이러한 집합, 이러한 집합 또 zn제곱 이꼴 1의 집합들은 이런 성질을 가져요. 곱셈에 대해서 닫혀있는 성질을 가져요. 그도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곱셈에 대해서 닫혀있는 성질을 가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거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문제만 보고 얘네 이렇게 알 수 있어야 돼요. 물론 문제 풀면 되겠지만요. 그죠? 어찌됐든 zn제곱 이꼴 1의 모든 해 이런 걸 단위근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걸 일반적으로 쓰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한번 써보도록 할 거예요. 써볼게요. z의 n제곱은 1이라고 말씀드렸는데 1이라는 것을 선생님이 이렇게 쓸 건데 코사인 2n파이 n파이라고 쓰지 않겠어요. k라고 쓸게요. 이 n과 헷갈리니까요. 자, i 사인의 2k파이라고 쓸 건데 괜찮을까요? 1이라는 것은 2파이든 4파이든 마이너스 2파이든 마이너스 4파이든 다 동일하는 거죠. 이렇게 썼어요. 또다시 쓰면 이렇게 쓸 수도 있다고 했어요. 2k파이 이렇게 쓸 수도 있다고 그랬는데 괜찮을까요? 자, 그럼 zn제곱이 얘와 같으니까 결국은 z라는 녀석이 이렇게 생기지 않았을까요?
i에 어떻게 n분의 2k 파이가 아니었을까요? 이렇게. 그죠? n 제곱했을 때 얘가 나와야 될 테니까 이렇게 생기지 않았을까요? 자, k를 0부터 집어넣어 보는 겁니다. 넣어 볼게요. e에다가 k에다가 0을 넣었더니 이 i 0이 나왔어요. 하나 나왔네요. 다시 1 넣어봤더니 i의 n분의 뭐? 2 파이가 나왔네요. i에 한번 더 넣어봤어요. n분의 4 파이가 나왔네요. 땡땡땡땡땡땡. 어디까지 갈까요? 했더니 n-1까지만 한번 넣어볼게요. i에 n분의 2배의 n-1의 파이. 선생님 n 넣으면 안 되나요? n을 한번 넣어볼게요. 2의 i에 n분의 2n 파이. n이 날아갔어요. 2파이네요. 2의 i, 2파이는 2의 i 0과 같네요. 중복되었네요. 없앨게요. 여기까지네요. 하나, 둘, 셋 해서 여기까지 총 0에서부터 n-1까지 총 n개, z n제곱 이꼴 1의 그는 많아야 n개인데 그 n개를 모두 찾았습니다. 이런 걸 단위근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게요. z6제곱 1이라는 녀석을 한번 찾아봅시다. 1이라는 걸 어떻게 고치라고요? 2k파이 더하기 i sin 2k파이 2의 i의 2k파이 꼴이라고요. z는 뭘까요? 2의 i의 6분의 2k파이라고요. 여러분들아. k 0부터 넣습니다. 0 넣었어요. 2의 i 0 그 다음에 2의 i에 1 넣습니다. 뭡니까? 3분의 파이 2의 i에 뭐죠? 3분의 2 파이 2의 i에 뭐죠? 3분의 3파인가요? 3분의 3 파이 2의 i에 뭐죠? 3분의 4 파이 2의 i에 뭔가요? 3분의 5 파이 2의 i에 3분의 6 파이를 쓰려고 하니까 이거 2파이라서 0과 같네요. 똑같아요. 지워요. 여기까지 총 몇 개? 6개. 복수 평면상에 한번 그려볼까요? 이 i0은 여기 있어요. 여기. 이 i 3분의 파이는 어디 있을까요? 각도가 3분의 파이. 여기 있어요. 길이는 1이에요. 3분의 2 파이 여기 있어요. 여기. 그 다음 어떻게 있죠? 여기. 그 다음은 여기. 그 다음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복소 평면상에 표현했더니 크기는 다 1이니까요. 그죠? 단위 원위에 있을 것이고 그 녀석들을 다 한번 이어봤더니 정육각형을 이루고 있네요. 얘도 한번 그려볼까요? 여기 정삼각형을 이루고 있네요. 정사각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Z5제곱 이꼴 1을 선생님이 쓰지를 못했어요. 쓰지 못하는 이유는 코사인 72도와 사인 72도를 실제로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5분의 2파이 말이에요. 5분의 2파이를 실제로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도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쓰지 않은 거예요. 더 쓸 수는 있을 것 같은데 Z6제곱은 실제로 쓸 수도 있겠네요. 어떤 값들인지 다 압니다. 3분의 4파이, 3분의 5파이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특수각이니까 쓸 수 있기도 할 거예요. 실제로 쓸 수도 있기도 하겠네요. 그죠? 이렇게 단위 복소수들 중에서도 단위근을 이루는 이러한 녀석들은 정다각형의 꼭지점을 이루고 있습니다. 신기한가요? 그죠? 이런 걸 단위근이라고 합니다. 자, 단위근에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한번 시켜볼게요. 네. 제가 오늘 감기에 걸려서 목소리가 조금 나쁜 점 이해를 좀 부탁을 드려요. 원시근이라는 말씀을 한번 드려볼 텐데, 이 원시근이 도대체 뭐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생각을 해볼게요. 자, 한번 봅시다.
아까 Z 6제곱이 꼴 1의 6개의 근을 복소 평면상에 표현했는데 다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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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정육각형을 이룬다 그랬는데 이걸 첫 번째 근 오메가 1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까요? 오메가 1. 자, 이 녀석을 한번 볼게요. 잘 들으세요. 자, 오메가 1을 우리가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코사인 3분의 파이 플러스 I 사인 3분의 파이 라고 표현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죠? 코사인 3분의 파이 플러스 I 3분의 파이예요. 오메가 1 하지 말고 그냥 오메가라고 표현해 볼게요. 오메가라고 하면 이 오메가를 제곱을 한번 해봤던 거예요. 이걸 제곱했더니 각도 크기는 1이니까 그대로 갈 거고요. 각도가 3분의 2파이가 됐네. 얘 아닐까 얘? 그래서 얘가 오메가의 제곱이 돼버린 거예요. 세제곱 했더니 얘가 오메가 세제곱인 거죠. 4제곱 했더니 얘죠. 5제곱 했더니 얘네요. 6제곱 했더니 얘입니다. 이야, 이 뭐죠? 이 오메가를 통해서 나머지 5개의 근, 본 제외 오메가의 거듭 제곱을 통해서 나머지 5개의 근을 모두 표현했네요. 즉, 얘 하나가 모든 근을 다 표현했네요. 그렇지 않나요? 이런 걸 6개를 표현하고 있네요. 그죠? 6차 원식이라고 합니다. 헷갈리지 말고 집중하세요. 얘를 알파라는 복소수라고 얘기해 볼게요. 알파는 제곱하면 어디 되죠? 알파였는데 알파는 3분의 2파이 각도를 가지고 있는 녀석이에요. 그 녀석을 제곱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3분의 2파이만큼 되니까 알파 제곱은 여기 있어요. 한 번 더 얘를 세제곱했어요. 한 번 더 곱했다는 얘기네요.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한 번 더 곱했더니 알파 4제곱이 됐어요. 얘는 모든 근을 표현하지는 못하겠네요. 그죠? 얘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얘를 베타라고 하면 베타 제곱은 여기 있어요. 베타 제곱은 여기 있네요. 얘는 2개밖에 표현을 못하네요. 물론 얘도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얘는 어떨까요? 얘를 감마라고 하면 감마를 제곱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요. 여기. 세제곱하면 여기. 4제곱, 5제곱, 6제곱. 얘는 또 다 표현할 수 있네요. 6차원식이네요. 그러면 이제 조금 느낌이 오시나요? 자, 순서는 조금 말이 안 되긴 하지만 한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렇게 느낀다고 생각하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라고 느끼자고요. 6이라는 녀석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라고 느끼면 첫 번째 1이라는 녀석과 6은 뭡니까? 서로소. 아하. 2랑 6은 뭐예요? 서로소가 아니네요. 3. 2, 3은 6, 3. 3개를 표현하는 거죠. 3. 세 번째를 느낀다면 표현할 수가 없겠네요. 3과 6은 서로소가 아니네요. 4도 아니네요. 5는 서로소 맞네요. 1과 5는 6과 서로소네요. 6차원식이 되겠네요. 논란을 잠재워보죠. Z 7제곱을 또 이겼거든요. 써볼게요. 이제 여러분들이 쓸 수 있어야 되는데 I1, 2에 I 7분의 2파이. 선생님 이건 하도 많이 했어요. 쓸 수 있습니다. 4파이. I 7분의 뭐죠? 6파이. 몇 개 쓰면 되나요? 7개 쓰면 되겠죠? 왜 이렇게 많죠? 다 썼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 더 가면 얘와 똑같아집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늘 느끼겠지만 얘는 1입니다. 그죠? 자, 여러분들 느끼세요. 자, 단위 원 위에 각도가 7분의 2파이씩만큼씩 이렇게 차이가 나고 있는 정칠각형의 모습을 딱 띄고 있는 겁니다. 얘는. 이를 찍고 정칠각형의 모습을 띄고 있는 거예요. 자, 이 7이라는 것은 소수입니다. 여러분. 얘는 우리가 아까 첫 번째, 사실 첫 번째라고 하면 좀 그렇긴 하지만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첫 번째예요. 1은 7하고 서로소, 2, 7 서로소, 3, 7 서로소, 4, 7 서로소, 5, 7 서로소, 6, 7도 서로소, 7, 7은 서로소가 아니니까 얘는 탈락. 얘 6개 모두
7차 원시근. 됐나요? 문제 한번 볼게요. Z의 7제곱 이꼴 1의 7개의 근 중에 한 허근을 알파라 하자. 얘 빼고 이것 중에 아무거나 하나 잡고 알파라 하자. 물었어요. 이렇게. 뭘까요? 이렇게. 문제를 풀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7개의 근 중에 한 허근을 알파라 하자. 얘는 7차 원시근이에요. 알파도 근이고 알파 제곱한 녀석도 근이고 알파 세제곱한 녀석도 근이고 4제곱도 근이고 5제곱도 근이고 6제곱도 근이고 7제곱도 근인데 이 녀석은 7제곱 하면 반드시 1 나와요. 그렇죠? Z 7제곱 1이니까요. 반드시 1 나와요. 이거는 1이라는 근이고요. 나머지 이 6개가 여러분들이 방금 위에 썼던 이 6개와 같은 겁니다. 그렇다면 말이에요. Z의 7제곱 빼기 1 이꼴 0을 인수분해할 수 있을 텐데 Z-1로 인수분해했더니 Z 6제곱 더하기 5제곱, 4제곱, 3제곱, 2제곱, 1제곱, 1개는 0 이렇게 될 텐데 Z는 1이라는 건 여기 똑 튀어나왔으니까 얘는 얘 거. 나머지 6차 방정식의 근이 얘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나요? 그럼 보세요. Z의 6제곱, Z의 5제곱, 땅땅땅땅, Z 플러스 1이라는 녀석은 이렇게도 쓸 수 있어야 돼요. 알파도 근이고, 베타도 근이고, 알파도 근이고, 베타도 근이 아니고, 알파 제곱이 근이겠네요. Z 빼기 알파 세제곱도 근이고, 4제곱도 근이고, 5제곱도 근이고, 6제곱도 근인 거죠. 이 6개의 근만 가지고서 다 한번 더 해볼 텐가 그러면 마이너스 1이네요. 그럴까요? 그죠? 다 곱해볼 텐가 그러면 1인가요? 느껴질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형태 비슷한가요? 답 씁시다. 그렇죠? Z 1로라는 얘기네요. 자, 보세요. 원시근이라는 말이 왜 중요하냐면 이 원시근, 7차 원시근이라는 것, 즉 n차 원시근이라는 것이 보장돼야 그것들의 거듭제곱들이 모든 다른 근들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7제곱 이런 것들은 의미가 있고요. 7은 소수니까요. 모든 1 빼고는 모두 7차 원시근이 되니까요. 의미가 있어요. 충분히 의미가 있고 원시근을 통해서 이런 문제들도 이제 풀어낼 수가 있을 거예요. 인수분해하는 거 잘 보시고요. 그죠? 그죠? 자,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셨을 수도 있는 부분들 한 가지만 하고 오늘 마무리를 지을까 하는데요. 자, 이런 것들. 루트 속에 i가 들어갈 수 있나요, 선생님? 정의하지 않아. 라고 들어선 좀 많으실 건데요. 제곱해서 i가 되는 수는 어떤 수일까요? 그죠? 이제 할 수 있어요. 그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볼까요? 제곱해서 i가 되는 수는 2개겠죠? 복소수니까 복소수 포함 2개. i라는 녀석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까요? 2의 i의 2분의 파이라고 표현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아. 2의 파이라고. n은 하고 헷갈리니까 k로 쓸게요. 아까 그대로 우리가 원하는 그대로 됐습니까? 따라서 z는 2로 나누시면 2의 i의 4분의 파이 플러스 k 파이 k의 k는 정수니까요, 여러분들아.
K에 정수를 한번 넣어보는 겁니다. 그죠? K에 0을 넣었더니 2에 I 4분의 파이가 하나 나왔네요. K에 1을 넣었더니 2에 I 4분의 5파이가 하나 나왔네요. 2를 넣었더니 동일한 게 나왔습니다. 그건 두 개입니다. 이 녀석입니다. 이 녀석. 복수 평면상으로 표현해 볼까요? 상식적인 얘기예요. 제곱해서 여기 된대요. 여기. 그럼 어디 있어야 되겠어요? 여기 있거나. 그죠? 어디 있어야 될까요? 여기 있거나 여기 있어야 되겠죠? 요만큼 요만큼 돌아가면 이렇게 올 수 있게끔. 그죠? 얘가 0과 1일 때 다음과 같이 나타날 수 있겠네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거듭 제곱을 해서 어떤 복소수가 나오는 것들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러한 근의 형식으로서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극형식에 대한 내용을 하면서 단위근까지 해서 원시근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배우게 됐는데요. 이 내용을 조금 깊이 있게 이해를 하실 수 있으면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됩니다. 물론 과거 영재과학생들은 이거보다 조금 한 단계 위쪽 단위의 그런 강의를 들으셔야 돼요. 실제로 들으셔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복소수의 틀을 잡는 데 있어서는 아주 좋은 강의가 됐을 겁니다. 자, 앞으로 이제 복소수가 끝이 나니까 이제 복소수를 이용할 수 있는, 복소수보다는 조금 또 다른 어떤 우리가 또 복소수도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어떤 평면을 표현하는 다른 방식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평면을 표현하는 다른 방식으로서 복소수를 볼 수 있었다면 또 평면을 표현할 수 있는 다른 방식은 또 없을까? 또 있어요. 자, 극좌표라고 하는 좌표가 있습니다. 이건 실제로는 고등학교 1학년이나 고등학교 일반 고등학교 학생들한테는 조금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심층이라든지 논술 문제는 충분히 출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내용, 극좌표에 대한 내용을 3차 시간으로서 예정을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